동화 한국어 버전. 막내 공주와 막내 왕자. 영상의 일부 내용은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시청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8명의 자식을 가진 왕이 살고 있었어요. 4명의 잘생긴 왕자들과 4명의 아름다운 공주들이었죠. 왕은 자식들이 자랑스러웠고 하루빨리 결혼하길 바랐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빨리 결혼시킬 수 있으려나? 왕은 잠시 고민하더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왜 이러지? 안 돼! 아빠? 왜 그러세요? 어여쁜 딸아, 우리 귀여운 나가야 이를 어쩌면 좋니? 공주는 영문을 모른 듯 했죠. 어서 따라오렴. 내 너희들에게 들려줄 말이 있단다. 살아가는 아이들아, 아무래도 이 아비가 고칠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구나. 뭐라고요? 안 돼. 혹시 의사가 뭐라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너희들을 결혼시키기로 했단다. 아무래도 너희들의 장래가 걱정되니까 말이야. 너희가 어찌 살지 정말 걱정이구나. 혼자 말이다. 그의 말을 들은 공주와 왕자들은 깜짝 놀란 채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어린 줄리아와 로버트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가장 불만이 많았어요. 아빠 지금 또 연기하시는 거 맞지? 맞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왕은 자식들을 위한 후보자들을 왕국 이곳저곳에서 데려왔어요. 아빠, 저 정말 지금은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딸아. 이 아비는 얼마 더 살지 못할 수도 있단다. 그러니 부디 내가 시키는 대로 결혼하렴. 그리하여 결국 공주와 왕자들은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마침내 왕은 줄리아와 로버트에게 다가왔죠. 하지만 왕이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공주 줄리아가 이렇게 말했죠. 아빠, 로버트랑 저는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 스스로 정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얘들아, 들어보렴. 너희 둘은 아직 너무 어리지 않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말이다. 네, 하지만 저희도 밖에 나가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싶은걸요. 제 말은 결국 우리의 삶이니까요. 맞아요, 또. 우리의 삶을 누구랑 보내고 싶은지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배우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찾아볼게요. 너희들은 이 아비를 걱정하지 않는구나. 갑자기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어쩐다. 전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아빠. 그래, 알았다. 너희 마음대로 해. 근데 사회에 나가서 험한 꼴을 당해도 절대 울면서 이 아비를 찾아오지 말거라. 지금 울고 있는 건 아빠밖에 없어요. 그리하여 걱정하는 왕을 뒤로한 채 그들은 성문 밖으로 나서게 되었어요. 불쌍한 내 새끼들.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려나? 애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할 텐데. 머지않아 그들은 이웅왕국에 도착했고 직장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수소문해보았지만 그들을 받아주는 곳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웃왕국을 헤매던 그들은 마침내 한 여관에 들어가게 되었죠. 실례합니다. 전 여행 중인 의사인데요. 혹시 일손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기 의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나가세요. 저희는 필요 없으니. 제발요. 전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 예를 들면 요리 잘해요? 요리사라면 지금 당장 필요한데? 요리! 네, 잘하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말만 하세요. 좋아요. 그럼 당신은 쓰도록 하죠. 그럼 저희 오빠는요? 오빠가 여기서 일하지 않으면 저도 안 할 거예요. 좋아요. 오빠에게 맞는 일도 찾아보죠. 그 후로 줄리아는 부지런히 일했어요. 로버트 역시 여관 주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그는 여관 관리 일을 맡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우연히 손님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앤드루 왕자에 관한 얘기였죠. 왕장님 몸에 이상한 종기 같은 게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없으니 어쩐다? 이를 들은 줄리아는 로버트에게 말했어요. 로버트, 있잖아. 멀구슬 나무의 잎이 왕자님이 앓고 있는 저런 병을 치료해준다고 들었어. 그거 좋은데? 그럼 오늘은 그 잎을 따오도록 하자.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그들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이파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와 잎을 으깬 뒤에 물에 넣고 팔팔 끓였죠. 이제 이걸 왕자님께 드리면 되는데 어떻게 가지? 내가 전해줄게. 날 알아보지 못하게 사신으로 변장하면 될 거야.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줄리아는 직접 만든 약초물을 들고 왕자가 있는 궁전으로 갔어요. 그녀는 앤드루 왕자에게 약초물과 그 효능에 관해 설명해 주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 확신하시죠? 지금껏 수많은 의사들이 치료하겠다고 왔다 갔지만 성공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가져온 특별한 약초는 분명 효과를 보일 거라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 효과가 없다면 당신은 벌을 먼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앤드루는 팔에 약초물을 조금 발랐고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자 종기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아예 사라진 것도 있었죠. 우와, 이거 정말 효과가 있잖아. 약초물을 더 달라고 해야겠는걸. 그렇게 그날 이후로 줄리아는 매일 약초물을 가져다 주기 위해 왕자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앤드루는 말끔히 나았죠. 당신이 해냈어요. 약초물의 효능이 정말 뛰어나네요. 그렇게 느끼셨다니 다행입니다. 나으셔서 정말 좋아요. 앤드루는 깜짝 놀랐어요. 당신 방금 분명 여자 목소리 같았는데 당신 정체가 뭐야? 줄리아는 들켰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쓰고 있던 변장을 벗자 왕자는 자신을 담당했던 의사가 여자였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줄리아는 왕자에게 자신과 로버트에 관해 얘기를 들려주었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이곳에 온 거랍니다. 그렇담. 당신이 날 사랑하게 될 수는 없는 건가요? 당신은 정말이지 똑똑하고 또 착한 성품까지 지녔군요. 그리고 사실은 줄리아도 매일 궁전을 방문하며 이미 앤드루와 사랑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녀는 왕자의 고백을 받아들였고 머지않아 그들은 부부가 되었죠. 로버트, 나 너무 행복해. 네가 행복해서 나도 좋아, 줄리아. 앞으로도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랄게. 그리고 다음 날 로버트는 줄리아와 인사를 나누고 자신만의 공주를 찾으러 떠났어요. 계속해서 달리던 그는 마침내 다른 이웃 왕국에 도착했죠. 무엇을 할지 생각하며 서성이던 그의 귀에 한 남자의 우울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답이 정확한 줄 알았단 말이야. 공주님의 세 가지 취미를 맞춰보라니 어려워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제 공주랑 결혼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오, 저거 흥미로워 보이는걸? 내가 도전해보겠어. 그리하여 로버트는 하인의 모습으로 변장해 몰래 궁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는 미셀 공주를 지켜보기로 결정했죠. 공주님이 정말 아름답게 생겼잖아. 보아하니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가 본데. 하지만 미셀은 머지않아 앤드루의 시선을 눈치챘어요. 응? 공주님은 어디로? 안녕하세요. 아까부터 왜 날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실은 공주님이 그린 그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의 대답에 미셀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녀는 얘기를 이어나가며 그동안 자신이 그렸던 그림들을 보여주었어요. 드디어 하나는 알아냈고 이제 두 개 로버트는 남았네. 미셀을 계속 뒤쫓았어요. 어느 날 그는 비어있는 궁전 부엌에서 케이크를 굽고 있는 미셀을 발견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공주님께서 여기 부엌에는 어쩐 일이세요? 당신은 왜 여기 있죠? 그야 저는 여기서 일하는 하인이니까요. 그런데 공주님은 케이크를 만들고 계셨나요? 그래, 맞아요. 전 케이크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모양은 조금 웃기게 생겼네요. 이 과일 케이크 한 조각 먼저 먹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말해봐요. 케이크를 한 입 베어문 로버트는 깜짝 놀랐어요. 이젠 웃기단 말 못하겠죠? 아니 이 케이크 정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데요. 미셸은 이를 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고 로버트는 드디어 공주의 두 번째 취미를 찾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후 며칠 뒤 로버트는 정원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미셸 공주님은 정말이지 흥미로운 사람이야. 공주님의 마지막 취미는 뭘지 정말 궁금해. 바로 그때
망토를 쓴 누군가가 슬그머니 도망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쪽을 돌아보자 언뜻 미셀 공주님의 얼굴이 보였죠. 저분은 공주님이잖아. 몰래 어딜 가시는 거지? 로버트는 수많은 인파를 뚫고 어디론가 몰래 향하는 공주를 따라갔어요. 도대체 어딜 가는 거지? 마침내 어두운 골목길에 멈춰섰고 로버트는 숨어서 공주를 지켜봤죠. 받으세요, 할머니. 이걸 드시면 몸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제 선물은 뭘 가져오셨어요? 너한테는 엄청나고 따뜻하고 멋진 이 코트를 가져왔지? 이 모습을 바라본 로버트는 존경스러움을 숨길 수가 없었죠. 공주는 이곳저곳 누비며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주의 3가지 취미를 모두 알게 된 로버트 왕자는 곧장 앤드류 왕자의 왕국으로 돌아갔죠. 그는 앤드류를 만나 미셀 공주에게 청혼하기 위해 필요한 왕실 이복과 선물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물론이죠. 모든 필요한 만큼 가져가세요. 그렇게 로버트 왕자는 장엄한 자태를 뽐내며 미셸의 왕국으로 돌아갔어요. 마침내 마주한 공주는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죠. 공주님께서 제시한 결혼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로버트는 자신 있게 미소 지은 뒤 곧장 답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취미는 공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맞았어요. 하지만 뭐 그건 흔한 취미니까. 두 번째 취미는요? 두 번째는 혹시 제빵인가요? 아무도 없을 때 주방에서 몰래 하시는? 아니, 아니 어떻게? 네, 맞아요. 하지만 마지막은 못 맞출걸요? 그런가요? 마지막 취미는 어떤 것이려나? 혹시 공주님께서 밤에 몰래 궁전을 벗어나 이 나라의 백성들을 직접 도와주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가 마지막 3번째 취미까지 모두 맞추자 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제 공주님께 청혼해도 될까요? 진심으로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굽는 케이크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으니까요. 이를 들은 공주는 로버트가 누구였는지 생각났어요. 그녀 역시 그동안 로버트의 행동이 꽤 마음에 들었었고 그가 똑똑하고 재미있으며 또 배려 깊은 사람인 걸 알고 있었기에 로버트와 결혼하게 되어 행복했죠. 그리고 다음 날 로버트와 미셀은 결혼했고 시기 끝나고 얼마 뒤 그들은 동생 줄리아 부부와 함께 아버지가 있는 고향 왕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마침내 막내 아이들을 만난 왕은 그들이 이렇게나 멋진 사람들과 결혼했다는 것에 놀라며 행복해했어요. 아빠, 안색이 훨씬 좋아 보이세요. 왕이 이 전날 자신의 병이 사실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었으며 의사의 치료를 통해 이미 다 나았노라 설명했어요. 뭐 조금 과장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쨌든 너희들이 이렇게 훌륭하고 또 행복하게 돌아오다니 정말 기쁘구나. 우리 귀여운 막내 아이들,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다니. 비운의 여주인공이야. 오늘은 남주인공이네. 이를 통해 오토왕은 자신의 결정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는 강제적으로 뭔가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